미국은 지금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옛날에 핵폭탄 제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보통 이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미국의 획기적인 핵을 키웠던 게 달 착륙했던 거 알고 계십니다. 아폴로 11호 요거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이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거품론 얘기할 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에스프레소 위에 있는 거품을 크레마라고 하는데 크레마가 살짝 있어야 커피가 맛있거든요. 그거 잘하는 집이 커피 맛집입니다.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에서 거품을 싹 걷어야 돼? 거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들이 참 많죠. 요것 때문에 주가지수가 갈짓자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는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앞으로 로보택시 등장 이후 테슬라 또 피지컬 AI까지 어떻게 가게 될지 자세한 내용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쵸. 거품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약간 있을 때 주가도 올라가고 산업도 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커피 최근에 마셨는데 예, 크림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레마. 예, 네. 그리고 그런 거품이 있어야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결국 그 기술이라는 건 돈하고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집중되는 것도 결국 거품이 있어야 몰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꿈을 꾸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데 99년에도 그랬어요. 버블이 일어나니까 그 버블 때문에 기술이 획기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필요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거품이 꺼지고 나면 참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국면이 있겠지만 산업적으로는 다시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 또 삶의 변화 이런 걸 동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버블론이 언제 해소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은데 문득 그 생각했어요, 대표님.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지금 7개월 연속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리행군할 때도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야지. 안 그러면 발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잠깐 쉴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지금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건전한 어떤 논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짜 버블은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걸 겪고 난 그 뒤에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버블이야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사야 돼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일치된 모습을 보일 때가 진짜 위험한 거고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버블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버블이라 혹시 하더라도 초기 단계이거나 아니면 아직은 위험한 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현재 버블의 논란이 이전에 제가 봤던 버블의 논란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색이에요, 이거는? 이건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과잉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만큼밖에 안 필요한데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버블의 논란이었었고 그럼 그땐 초록색이네요. 돈 그렇죠. 색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기대만 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오를 때 실적이라는 건 없고 기대가 있어서 나중에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올랐는데 지금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는 게 논란의 중심이 오픈 AI, 브로드컴 아니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여전히 좋죠. 만약에 전체 시장이 버블이라면 지금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주식이 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다 같이 안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 좋죠. 구글도 주가 나쁘지 않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 돈이 없는 오픈 AI 쪽이 사실 조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오픈 AI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 당시 2023년, 22년 이때는요. 1년 투자 규모가 빅테크
애들의 투자 규모가 한 90조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500조까지 늘어났고요. 내년에 700조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몇 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 7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몇 년 만에 몇 년도 아니죠. 그렇죠? 한 불과 2, 3년 만에 투자 규모가 대여섯 배씩 늘어나면 돈 없는 기업들이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께 잘 살펴보시면 논란 핵심이 뭐냐면 오픈 AI 돈 버는 기업도 아닌데 이 정도 투자 규모가 감당할 거야? 오픈 AI가 잘못되면 우리가 알고 오라클도 잘못될 거고 뭐 이런 식의 우려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정말 이게 우리가 알고 과잉 투자냐에 대해서는 지금 함부로 얘기가 어려운 게 일단 투자하니까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이번에 제미나이가 그랬고 그렇죠. 오픈 AI에 그렇죠. 챗 GPT 5.2가 그랬고 그럼 이걸 함부로 버블이라고 단정짓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논란의 중심엔 돈이 없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투자 규모는 더 커질 텐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볼 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 이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태국에 일본 자동차가 들어갈 때 네.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니니까 고속도로 깔아주면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돈 꿔줘 가면서 하는 비즈니스가 일단 없으니까 외상으로 주고 요거 돌려막으면서 시장을 키워보자 이런 얘기인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든 캐파에 투자가 되면 시장 볼륨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루들이 지금 오픈 AI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쯤 한 이틀 됐던 것 같은데 디즈니가 1조 달러 투자하기로 했죠. 오픈 AI에.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오픈 AI가 제일 힘들다던데 혹시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 최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디즈니는 거기다 지분 투자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었을 텐데 또 하나는 어쨌든 오픈 AI가 현재 AI 시장에서 점유율이 70%가 여전히 높습니다. 네. 글로벌 1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걸 바라질 않아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옛날에 핵폭탄 제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보통 이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미국의 획기적인 핵을 키웠던 게 달 착륙했던 거 알고 계십니다. 아폴로 11호 요거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이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살기 위해서 또 중국과의 어떤 그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AI와 로봇이 중국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세계 1위 기업인 챗GPT 또는 현재 있는 여러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되도록 미국이 놔둘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은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야 미국이 나중에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의 크기를 단순히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니면 버블이냐 아니냐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패권 경쟁의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브로드컴 CEO가 예상보다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한마디에 브로드컴 장사 잘했는데 네.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오라클이 판을 깔고 브로드컴이 거기 다시 한번 미끄러진 그런 판이었는데 아니 기대가 너무 컸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렇게 단기간에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의 주가가 쭉 빠져 있으면 회복하는데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한데. 우선 브로드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브로드컴이 만드는 게 에이직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그 주문형 반도체라는 게 결국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고성능이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좀 추려서 만들고 좀 싼 칩을 만들면 안 될까라는 측면에서 많이 올랐던 건데요. 당연히 이익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GPU가 고성능이었고 고마진이었잖아요. 이걸 대응하기 위한 칩인 건데 성능이 많이 낮아요. 근데 나한테는 특화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저전력인 거고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보다는 이익률이 높다라는 게 원래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눈높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GPU 또는 엔비디아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볼 땐 사실 되게 당연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너무 기대가 높았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GPU보다 그렇게 고마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투자자들의 눈높이하고 이제는 기업의 눈높이가 점점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중에서도 고마지는 기업이 있고요. 네. 아니면 높지 않은 기업들이 있고 이제 조금씩 나눠지는 예컨대 이쪽 기업들보단 우리나라 반도체가 마진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종현님께서 그럼 대표님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 다시 산타 오나요? 오다가 지금 썰매 급브레이크 밟았거든요. 좀 양재 IC에서 못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산타랠리 요거 다시 기대해도 됩니까요? 하셨는데 어때요? 우선 뭐 실적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D램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했던 브로드콤보다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장사는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가능성이 네. 높은데 재미있는 건 마이크론보다도 저는 삼성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실제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익률 측면에서도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네. 이제 HBM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걸 그동안 못했고 D램만 했는데 지금은 D램 이익률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D램 캐파가 높은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거고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되려 마이크론보다는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뭔가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파운드리 지금 보니까 AMD 것까지 이제 네. 받아와서 일감이 점점 더 늘어나고 물론 뼈 아픈 게 TSMC가 더 이상 돌릴 공장이 없다 해서 그거 니네 해 해서 가져가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메모리가 HBM 만드느라고 공장이 없어서 메모리가 내년에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가가 확 빠져있는 돈 잘 버는 회사들은 그럼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만 놓고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논란을 딛고 오른다라면 투자자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게 AI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AI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또 로봇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라는 게 AI 관련 기업이 모두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뭔가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눠지고 있고 또 더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눠지고 있음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제가 장기 통계를 봤더니 한 미국장이 7개월 정도 오르면 한 석 달 조정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좀 차리고 패턴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큰 위기가 없더라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올해 빅테크가 잘 갈 때 테슬라 약간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단기간에 급락 급등은 거듭했습니다만 지금 로보택시 이제 무감독 버전이 나왔고 또 스페이스X 상장도 앞두고 있고 테슬라가 올해 우리를 좀 속상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쫙 달려갈까요? 올해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테슬라는 그동안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전기차였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주 기업으로 또는 자율주행 기업으로 로봇 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실제 우리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는 오늘도 그렇게 주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많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왔었던 로보택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생각보다 그 FSD라고 하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정도면 조만간 테슬라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앞서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려 테슬라가 앞서가는 것 자체가 시장의 버블의 시작이다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로 돈 벌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뭘로 돈 벌지의 가장 큰 핵심이 테슬라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테슬라가 여기서 선두를 앞서 나간다고 해도 실적이 당장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결국엔 뭐 로봇이라는 게 뭐 향후 한 10년 동안 뭐 모든 가정에 깔릴 수 있다는 가정들 또 모든 차들이 이제는 앞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다는 가정들을 내년부터 반영을 한다라면 저는 그게 버블이 아닐까 버블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려 테슬라가 되게 좋아지고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을 하고 점수를 주는 건데 실적이 바로 동반이 되는 건 아니니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될 개연성을 뭔가 바라보는 잣대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삼성이 지금 음전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 전망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니 테슬라 옵티머스 있잖아요. 네. 그 로보트 계란 후라이도 해줄 것만 같이 얘기하더니 도대체 아버님 댁에 옵티머스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때는 언제 와요? 사실 생각보다 그게 시간이 쉽게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 연구원들 중에서 한국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또 실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데 넘어야 될 장벽이 많긴 하더라고요. 일단 가정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집에서 산업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난제가 아닙니다. 딱히 변수가 많지 네. 않으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온갖 걸 다 하죠. 빨래도 하고 뭐도. 그래서 주부분들이 되게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아기도 있고 맞습니다. 동물도 있고. 그리고 요리법도 다 다를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이 사실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까지 들어와서 모든 일을 다 해주면 로봇은 그냥 사람하고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 눈에 보기에 먼저 산업 현장 특히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현장이라고 하죠. 되게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든 위험한 것들. 위험한 것들 네. 이런 데 일단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일단 산업용에 적용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반영을 하겠죠. 와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예컨대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 공장에서 만약에 로봇이 들어가면 이 친구는 24시간 일할 거잖아요. 물론 휴가도 안 가고. 배터리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3교대하면 되는 거고 휴가 안 가고 먹지도 않을 거고 복지도 없고 그다음에 야근 수당 없고. 야근 수당 없고 월급 올려달라고 안 할 거고 네. 그래서 공장이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인건비 없고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동차 만드는 가격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에서요? 와. 그러면 생산성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죠. 야, 지금도 테슬라는 자동차를 하나하나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 풀빵처럼 찍어내잖아요. 맞습니다. 기가 상하의 기가를. 프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반값으로 낮춘다.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고민이 진짜 많으시구나. 우리 우한님께서는 아메리카 대위장이 차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에 어떻게 따뜻하게 달궈질까요? 물어보시는데. 하루 이틀만 가지고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버블에 대한 논란, 실적에 대한 논란은 사실 단기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버블 논란이 있었으면 오르면 그 논란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논란이 지금 되게 희한한 논란인 게 진짜 버블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규모가 너무 큰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1년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7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한 8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에 700조면 번 거 다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정말 이 기업들이 얼마나 버는데 그걸 다 쏟아붓는다. 근데 이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는 번 거보다 더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돈 번 거 다 투자해놓고 나중에 돈은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은 사실 앞으로도 더 나오면 나왔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손에 안 잡혀서 그런 거지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가 무서운 게요. 99년에도 그랬어요. 99년에도 인터넷 얘기가 나왔었을 때 뭘로 돈 벌지 하다가 재밌게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다이얼 패드라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였었는데 아시죠? 새로운 기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헛웃음이 인터넷으로? 나왔네요. 네.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면 무료로 전화할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150배가 올랐어요. 15배도 기술 아니고. 아마 그 과거에 나의 그 싸늘한 물렸던 기억 새로운 기술에 있는 분들 진짜 많을 많으실 겁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진짜 버블인데 네.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이성적이시고 실적도 따져보시고 여러 가지가 한다라면 사실상 지금은 제가 볼 땐 정말 위험한 구간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참 함부로 단정 짓기는 그러네요. 어렵지만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반추하지 않았거든요. 네. 반추하는 거품은 터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배터리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전기를 돼지코에 딱 꽂아야 가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그래서 요 사이에 차는 안 팔리지만 여러 가지 ESS 관련해서 많이 올랐는데 배터리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1분기에 배터리 쪽도 저는 각광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년에. 보는 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내년 1분기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이 지금 전력 부족입니다. 지금 의외로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야 정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지라는 걱정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AI 기업들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돌리지라는 걱정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 혹시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했더니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AI 기업들이 전력이 없어서 결국은 돌릴 수 없으니 내 칩을 안 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1분기에는 전력 부족이라는 단어가 글로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전력을 확보할 수 있지? 그게 태양광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같이 엮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서 말고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태양광과 관련된 ETF들이 신고가 부분입니다. 뭔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분위기하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오픈 AI가 하고 있는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도요. 현재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태양광 획득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쪽은 뭐 다 예, 나대지니까. 그래서 네. 보통 땅도 넓어야 되지만 일조량이 300일 이상 돼야 되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게 그쪽이다 보니까 사막 기후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다라고 보면 저는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는 이게 뭐 엄청난 추세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관련해서 주가가 긍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다들 심란하신 와중에 오늘 정말 위안을 얻고 가신다는 말씀 많이 주시네요. 지금까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